이제 4점짜리인데 9번, 10번, 11번은 비교적 쉬운 4점짜리니까 도전해 볼 만한 문제니까. 자, 9번 한번 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승 마이너스 8, x의 2n승 마이너스 8 이퀄 0에 모든 실근의 곱씨 마이너스 4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약간 문제가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돼. 사실은 n 대신에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6 넣어보고 해도 된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면 그것도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봐봐. 일단 이 부분 있지. 자, 이거하고 이거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이제 이 방정식을 풀으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건 잘 아는 얘기지만 a 곱하기 b를 한 게 0이라는 소리하고 같은 말이 뭔 말이야?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라는 소리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소리지? 이건 알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x의 n승 마이너스 8이 0이거나 또는 x의 2n 마이너스 8이 0이라는 소리지? 맞지? 이게 곱해서 0이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한번 지어보면 이 얘기는 x의 n승이 8이거나 또는 x의 2n승이 8이라는 소리잖아. 됐어? 거기까지는 아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해보자. 자,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한 개지. 한 개, 근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두 개지. 3차 방정식은 세 개야, 세 개. 그러면 n차는 n개가 나와, n개. n개가 나오는데 잘 보면 여기가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 여기 2n차 방정식이고. 그치? 그런데 뭔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x의 3승이 8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x의 3승이 8이라고 쳐봐. x는 얼마야 그러면? 2지? 당연히 2지. 그럼 x의 3승이 마이너스 8이면 x는 뭐야? 마이너스 2지? 잘했어. x의 3승이 그러면 7이면 뭐야? x는 맞아, 잘했어. 루트 7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맞지? x의 3승이 마이너스 7이면 이건 뭐야, x가? 이거 있어? 없어? 이거는 이거야. 또는 이거랑 같은 말이 이거야.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좋아. 하나 더 해보자. 이쪽에다 해볼까? 자, 그러면 x의 제곱이 4야. x는 뭐야? x는 2야?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은 뭐야? 실근만 생각하자. 실근만.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은 뭐야? x는 뭐야? 사실은 1학년 때 배웠던 플러스 마이너스 2i요. 2i. 허수. 근데 이거 없다라고 하자. 실근만 생각하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은 없다. 실근만 따지면. 됐지? 하나만 더 해볼까? x의 제곱이 2라고 쳐봐. x의 제곱이 2야. 그럼 x가 뭐야? x는 뭐야? x의 제곱이 2면 루트 2. 그런데 풀만 루트 2. 맞아?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면 당연히 없다. 이것도 없어. 자, 제곱하면 양수 나와야 되잖아. 음수 나오는 거 없잖아. 제곱하면 양수 나와야 되잖아. 음수 나오는 거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을 한번 보자. 이쪽하고 이쪽. 이거 다 우리 사실은 공부한 거야. 승민이랑 옛날에. 이쪽하고 이쪽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두 개 차이가 뭐야? 여기는 제곱에 대한 근이고 여기는 3승에 대한 근이지. 사실은 4승, 5승 안 해봤는데 4승, 5승도 마찬가지니까 n이 짝수일 때야, 홀수일 때야?
x의 n승 같이 할 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요? 홀수일 때 홀수일 때 이때는 n이 짝수일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x의 n승이 a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 어떤 방정식이 있어. 이걸 우리가 풀려고 그래. x의 n승이 a라는 방정식을 풀려고 그래. 우리가 풀 때 뭘 생각해야 돼? 항상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 n이 첫 번째 n이 짝수인지 짝수냐? n이 홀수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n이 짝수면은 뭐야?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뭐 아니면 도. 두 개가 나오거나 없거나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 한 개가 나올 수. 이때는 0일 때 0일 때는 특별한 경우니까 0이 아니라고 0일 때는 그냥 쓰지 말고 짝수일 때는 두 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없거나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 이거 외워라. 외워. 근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n차 방정식에서 근은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아까 3차식인데 왜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3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한 개밖에 없네? 나머지 두 개는 어디 갔어? 나머지 두 개는 허수요. 허수니까 안 쓴 거예요. 실근만.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3개인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자. 이것만 생각해보자. x3승 이꼴 8을 한번 풀어보자. x3승 마이너스 8 이꼴 0이거든. 이거 뭐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이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여기서 x 이꼴 2라는 실근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거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허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총 3개가 나오는 거야. 총 3개. 근데 이건 생각해보지 말자고. 어쨌든 이거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n차 방정식의 근이 전체는 n개인데 실근만 생각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은 이 n이 짝수일 때는 2개 아니면 안 나와. 홀수일 때는 하나만 나와. 무조건. 이거 외우는데 왜 그런 거야? 왜? 승민아 이거 왜 그래? 이거 뭐 생각해? 옛날에 우리 뭐 했어? 기함수, 우함수 생각나? 네. 기함수, 우함수. 이거 복수 한번 해보자. 자, 기함수, 우함수 다시 복수할게. 승현이도 왔고 했으니까 정리할 겸 해가지고 우리가 기함수라는 말하고 우함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기라는 말은 기수라고 해. 우리가 기수는 홀수라는 뜻이야. 홀수하면 이거 한자어 아니겠지? 한자어 아니게 한글이겠지? 홀을 한자로 쓰면 기수라고 해. 기수. 이게 홀수차 함수라는 소리야.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라는 뜻이고 우함수의 우자는 짝수라는 뜻이야. 짝수. 또우자 있잖아. 또우자. 짝이 있단 말이야. 짝.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라는 얘기고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봐. y 콜 x의 n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n이 홀수일 때는 y 콜 x 3승, y 콜 x 5승 뭐 이런 애들이잖아. n이 짝수일 때는 y 콜 x 제곱, y 콜 x 4승, y 콜 x 6승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부터 그려볼까? 1일 때부터 그려볼까? 1일 때 y 콜 x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y 콜 x는 직선이니까. 자, x가 2일 때 그려볼까? y 콜 x 제곱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제곱함수. 이거 2야. 2. 이거 1이고. 그럼 x의 3승은 어떻게 y 콜 x 3승은 또 어떻게 그려져? 세 번째.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치? x의 4승은 어떻게 그려져? 또 이렇게 그려져. 됐지? 그래서 y 콜 x의 n승을 그려보면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짝수일 때는.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지워버릴게.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말하면 뭐야?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그래프의 교점. 자, n이 홀수일 때 y 이퀄 x 3승을 생각해보면 y 이퀄 x 3승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얘하고 몇 번 만나? 얘하고 한 번만 만나잖아. 한 번만 만나잖아. 한 번은 무조건 만나잖아. 한 번은 무조건. 안 만나는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근이 한 개가 나온다 이거야. 무조건 근이 한 개가 나온다. 이거. 알겠어? 그런데 우함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 y 이퀄 x 제곱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림이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니까 얘가 만날 때는 두 번도 만나지. 이게 근이란 말이야. 이게 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음수잖아. 음수일 때 이거 음수일 때는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보면 n차 방정식의 근은 n차가 짝수차냐 홀수차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n차가 짝수차. 근데 짝수차일 때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는 좌우대칭이라고 우리 배웠잖아. 우함수는 좌우대칭.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잖아. 기함수는 원점대칭이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면 똑같잖아. 기함수는 원점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 이런 것도 배웠잖아 우리가. 어쨌든 그렇다 치고 n차 방정식의 근은 n이 짝수일 때냐 n이 홀수일 때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 아니면 안 나온단 말이야. 한 개도 나와. 한 개는 0일 때 접하니까 한 개 나오는 거예요. 0일 때. 어쩔 때는 두 개가 나와. a가 양수일 때. 이게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나오고 얘가 음수일 때는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위에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홀수 차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됐어?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울 거야. 다 지울 거야. 문제로 다시 와볼게.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거 안다라고 보고. 자, 이제 지울게. 이제 영상 녹화할 테니까 혹시라도 다시 보고 싶으면은 영상 다시 보시고. 자, 이거 기본 개념을 이제 잘 안다라고 치고 1문제로 다시 와봐. 그러면 자, 문제로 다시 와보면 이거가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x의 n승이 8이거나 또는 x의 2n승이 8이란 소리지? 네. 자, 그러면 봐봐. 이거는 무조건 짝수지. 2n승이니까. 무조건 짝수지. 이거 전체가 짝수차 방정식이라는 거잖아. x의 짝수차 방정식. 근데 여기가 양이 나왔지.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 무조건 두 개 나와. 여기서 무조건 두 개가 나와. 무조건 두 개가 나와. 그 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 근을 무조건 두 개 나온다는 말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묻히고 이건 어떻게 표현해? 자, 이렇게 표현해. 승민이가 아까 루트라고 그랬지? 8에다가 루트를 쓰긴 쓰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n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 2n. 어쨌든 이렇단 말이야. 이제 기본 개념 알아두자고. 그러면 이건 이렇다 치고 문제는 얘인데 문제는 얘거든? n이라고만 나왔지.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 n이라고만 나왔으면 얘 짝수야 홀수야? 모르지? 몰라. 두 개로 나눠야 되겠어. 그래서 두 개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단 말이야. 알겠어? 자, n이 짝수일 때부터 먼저 해보자. n이 짝수라고 쳐봐. 그러면 x의 짝수차 방정식이지. 근데 여기 8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 짝수일 때 두 개 나와. 맞아? 그 두 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풀마 8인데 루트를 하고 n이 있으니까 n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짝수일 때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 봐봐.
n이 만약에 짝수라면 근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근이 총 이 방정식의 근이 총 실근만 따지면 총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거 또는 이거잖아. 여기서 두 개 무조건 나오지. 여기서 두 개 무조건 나오지. 그리고 n이 짝수라면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지. 총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총 네 개가 n이 짝수일 땐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네 개가 나왔다고 쳐. 자 여기서부터 보자. 네 개가 나왔는데 잘 봐. 풀마 나왔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랬잖아. 자 풀마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거든. 플러스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두 개, 네 개를 다 곱하면 부호가 뭐 나와? 풀마니까 곱하면 뭐 나와? 플러스 나오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4가 플러스가 아니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다시 이해되지? 자 다시 한번 보자. 2n은 x의 n승이 8 또는 x의 2n승이 8인데 여기는 무조건 짝수니까 두 개가 나온다. 여기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 n이라고 써놨으니까.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풀마로 나온다. 여기도 풀마로 나온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풀마 다 곱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을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홀수란 얘기는 홀수면은 근이 몇 개 나와? n차식이면 홀수는 무조건 한 개. 그 근은 어떻게 표현해? 한 개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근이요. 이게 근이요. 됐어? 그러면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이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실근이 총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 둘 세 개. 됐어? 근데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거 플러스지. 얘는 풀마지. 플러스 풀마 곱하면 뭐 나와?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겠지? 플러스랑 풀마 곱하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지? 이게 답이란 말이야. 이게 답이야. 됐어? 이게 답이고 얘네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일 때 n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문제만 풀다. 여기까지 왔다고 쳐봐. 처음 딱 보고 얘는 벌써 제외야. 왜 제외야? n이 짝수니까. n이 짝수는 아니라면서. 그래서 3 아니면 5니까 3 집어넣고 5 집어넣고 대입해가지고 맞는 거 찾아도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2, 3, 4, 5를 넣어도 되고. 근데 2, 3, 4, 5 넣어보다 보면은 이거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2 넣으면 풀마 나오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4도 안 되고 6도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세 개의 근이 이거라는 소리야. 결론은 세 개의 근이 이거라는 소리잖아. 됐어? 더 자세히 쓰면 세 개의 근이 이거라는 소리지. 세 개의 근이. 세 개의 근이 이거라는 소리. 여기 이해되죠? 이걸 다 곱한 게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됐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못 풀겠어요. 너 머리 아파. 자, 이거 루트로 나와 있을 때는 좀 복잡하니까 지수식으로 바꾸자. 지수식으로. 8에 n분의 1승.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8에 2n분의 1승. 됐지?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는 앞으로 꺼내버리고 마이너스는 또 8에 2n분의 1승. 됐지? 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없애버리자 양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됐어? 8에 n분의 1승 곱하기 8에 2n분의 1승 곱하기 8에 2n분의 1승이 4라고 그래서 4. 됐지? 아까 배웠지? 4하고 8은 무슨 패밀리? 어디에 있어 패밀리가? 2의 패밀리야. 2로 다 바꿔주잔 말이야. 2로. 그러면 이건 2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n분의 3으로 바뀌지. 얘도 2의 2n분의 3으로 바뀌겠지. 얘도 2의 2n분의 3으로 바뀌겠지. 4는 2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이 패밀리로. 밑을 다 똑같이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자 2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는 지수끼리는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이 지수가 되고 오른쪽 지수는 2겠지. 2. 이렇게.
그러면 통분을 해보자. 2n으로 통분을 하면 2n분의 6이 되지. 얘는 처음 거는 6 더하기 3 더하기 3이지. 이거 먼저 계산하면 2n분의 다 더하면 10이요. 12. 다 더하면 약분을 하면 n분의 6인데 그것이 2야. 그러니까 n은 얼마야? 3이야. 3을 구했다는 거. 이렇게. 됐지?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딱 이제 공부를 조금 했으면은 아 풀면 안 되겠네? 이거 없애 3제곱 넣어볼까? 3제곱 넣으면 1분도 안 걸려도 풀려요. 사실은 1분도 안 걸려도 풀린다. 3제곱 넣고 계산해보면 3제곱 넣으면 뭐 나오겠어? x의 3승 마이너스 8이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그렇게 한번 해볼까? 3을 한번 넣어봐. 이거잖아 이거. 이거니까 아 여기서 x가 2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의 6승이 8이니까 6승은 2의 3승이니까 x의 제곱이 2겠네?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게 아니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x의 n승이 a일 때, 즉 n차 방정식일 때 n차 방정식의 풀이가 뭐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에 따라 달라진다. 응? 그치? n이 짝수일 때는 a가 또 물어봐야 돼. 여기서는 a가 양수냐 물어본단 말이야. a가 양수냐? a가 양수면 그 답이 어떻게 나와? a가 양수면 짝수니까 두 개가 나오지? 풀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풀마. 알겠어? a가 음수냐 물어봤어. a가 음수냐? 이게 짝수인데 a가 음수야. 그러면 근이 없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x의 n승이 a라는 거의 풀이 뭘부터 물어봐? n이 짝수냐 홀수냐. 만약에 짝수면은 그 다음은 뭘 물어봐? a가 양수냐 물어봐. 양수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위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 2개. 그 근은 어떻게 표현해? 2개니까 풀마로 표현해. 그리고 루트를 a에다가 루트를 붙여. 그런데 n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또는 이거랑 같은 말이 이 말이지? n분의 1승.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짝수인데 a가 0보다 만약에 적어. 이게 0보다 적어. 그러면 그때는 근이 몇 개? 근이 0 없어. 허근만 있단 말이야. 실근 없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지. 그럼 a가 0일 때는 빠졌잖아. 0이면 당연히 x가 0이지. 0이니까 0밖에 없잖아. 한 개. 그래프상에 여기를 지나갈 때지. 여기를. 됐지?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가는데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 실근이 무조건 한 개. 걔는 어떻게 표현해? x는 어떻게 표현해? a에다가 루트를 붙이는데 n을 붙여서 표현해. 그냥 이거 하나야. 또는 a의 n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혹시 질문? 없어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재밌는 문제인데. 10번, 잠깐만. 10번. 10번도 그래도 비교적 문제를 조금은 쉽게 내줬는데, 어렵다기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걸 몇 개를 좀 정리를 하고 가자.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쉽게. 자, 그 다음에 10번 보자. 자, x가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 곡선 y콜 절대값 4 sin 3x 플러스 2와 y콜 2가 만나는 서로각은 점의 개수는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잘 알겠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자. y콜 sin x 라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다 아는 거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그려지지? 네. 여기가 어디야? 2파이. 여기가 파이. 360도 180도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y꼴 sin x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2파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잖아. 똑같은데. y꼴 sin x 주기는 2파이.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1이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y 꼴 코사인 x도 모양은 좀 달라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하고 관련된 거는 A, B, C 중에 뭐야? B야? A. A하고 관련해서 주기하고 관련된 거는 주기는 원래 이 파이를 A로 나누는 게 주기야.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A로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A로 나누는 게 주기다. 여기 그냥 P라는 게 있다고 치자. P라는 게 있다고 치자. B라고 외운 게 그래서 B라고 외웠나 보다. 세민이가 그걸 빼먹었구만 내가. Y 꼴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자. 이때의 주기는 뭐야? 이때의 주기는 이 파이를 X 앞에 있는 B로 나눈 게 주기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가 돼? 최대값은 A 더하기 D인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A라고 했어. 절대값 A. 왜냐면 여기 양수 만들어야 되니까. 뭔 말하는지 알지?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잖아. 됐지? 이거 알고 있지? 됐고. 그 다음에 하나 가지 더. 그러면 y 콜 절대값 sin x는 어떻게 그려? y 콜 이거 하기 전에 y 콜 sin 3x는 어떻게 그려? y 콜 sin 3x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형이 y 콜 sin x예요. y 콜 sin x. y 콜 sin x 그리듯이 그려. 그리듯이 그리는데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지. 3분의 2파이지. 그리는 요령, 이거 그리는 요령 어떻게 그리라고? 사인처럼 그려. 사인처럼 원래 엄밀히 말하면 좁혀야 되는데 그냥 사인이랑 똑같이 그려. 이게 사인이라고 쳐. 다시 그리자. 다시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그리자. 자, 그냥 그려. 이렇게 되고 똑같이 사인 그리듯이 그려. 원래는 여기가 2파이였지. 원래 주기자리 2파이였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뭐라고 적어? 이거로 적는단 말이야. 주기로 적는단 말이야. 3분의 2파이로 적어. 그런데 만약에 파이까지 2파이까지 그리라고 하면 몇 번을 그려야 돼? 3번을 그려야 돼. 잘렸네. 그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만약에 3을 하면 위로 3칸 올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 마지막 다 아는 얘기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려? 이건 어떻게 그려? 원래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원래 그 함수를 그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위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일단 사인을 그려. 일단 사인을 그리는데 사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사인을 그리는데 아래에 있는 이거 하나 더 그리자. 그냥 더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런데 아래에 있는 얘를 위로 끄집어 올려.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있는 건 그냥 놔두고 위에 있는 건 그냥 놔두고 이게 y 꼴 sin x지. 됐지? 그러면 절대값 sin x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2파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파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주기가. 왜? 모양이 똑같아졌잖아. 그러니까 2파이가 아니라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절대값 sin 3x가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돼? 주기가 2파이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를 3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파이를. 알겠어? 기본형이 파이였으니까 3 들어가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안다라고 치고 자, 이건 한번 복습해 본 거고요. 다 지워볼게. 자, 줄게. 이 문제로 다시 오면 그러면 이제 이걸 그려보잔 말이야. 이걸. 자, 이걸 그려보면 우리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값이 없는 걸 먼저 그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꺾어 올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y꼴 4 sin 3x 더하기 2를 계산해보자. 이거 그려보자. 자, 어떻게 그리는가 보자. 잘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자.
자,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 일단 이걸 그리자 이 말이야. 일단 이걸 그려. 자, 근데 4배 뻥튀기를 해놓은 거지. 4배 뻥튀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위로 그리자 이렇게. 조금 더 위로 그리자. 더 위로. 4배 뻥튀기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리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면 원래 여기가 2파인데 주기가 뭘로 바뀌었어? 앞에 3이 있으니까 3분의 2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로. 맞아? 그리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면 3번 그려진다는 소리야. 3번. 3으로 나눠놨으니까 3번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그리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넓혀서 이런 걸 3번 그려야 된다. 한 번 그렸지? 2번 그리고 또 3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여기가 2파인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어. 더하기 2는 아직 안 했다. 더하기 2는 안 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가 극단적으로 좀 높여놨는데 여기가 얼마가 돼? 더하기 2 아직 안 했다. 더하기 2는 아직 안 했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됐지? 여기까지 됐어. 절대값은 나중에 하는 거야. 전체를 하고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를 했다고 쳐봐. 더하기 2를 했다. 그러면은 이걸 2칸 위로 올린다는 소리야. 2칸 위로 올려. 그래프를 올리기가 귀찮으니까 X축을 내려버리자. X축을 거꾸로 내려. 그래도 되겠지. 이걸 지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X축을 내렸다고 쳐봐. X축을 2칸 내렸어. 그래프를 2칸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대략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4가 아니라 6이 돼버려. 2칸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칸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런 그림이요. 요런 그림. 됐어? 네. 요렇게까지 하면 절대값 붙이기 전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 붙여야지. 여기다 절대값 붙이면 밑에 있는 걸로 위로 꺾어 올리라고 그랬지? X축이 빨간색이다. 꺾어 올리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였지.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돼?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됐지? 그러면 다 그린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갔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몽땅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다가 말고 몽땅 올라가다가 말고 올라가다 말고 여기까지 그려야지. 여기가 끝이니까.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게 여 그래프란 말이야. 됐어? 근데 y = 2라고 그랬잖아. 직선 y = 2. 직선 y = 2는 자 y = 2라는 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x축에 평행한 직선.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y 값이 2라는 소리잖아. 그게 뭐요? 이거잖아. 이거. 그게 이거잖아. 근데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여기는 접하는 거지. 여기는 올라가니까 접하는 거지. 그러면 만나는 서로자는 점의 개수니까. 근데 잘 봐야 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 지금 이꼴 들어가 있다. 여기 이꼴 들어가 있고 맨 끝에는 이꼴이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세면 안 되겠지. 그러면 하나, 둘, 여기는 접했어. 하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맨 마지막 얘는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 넣으면 안 되겠지. 됐어? 그래서 9개. 됐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알면 그래프 개형 그릴 줄 아는 거.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해 봤어. y = 절대값 4 sin 3x 플러스 2는 절대값은 맨 마지막에 생각하고 4 sin 3x 플러스 2를 그리는데 이것도 플러스 2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요거부터 그린다. 요거부터. 자, 4배 뻥튀기 하고 사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줄여놨다. 근데 사인처럼 똑같이 그리고 주기만큼 여기 끝나는 데가 2파이가 아니라 주기인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주기인 3분의 2파이. 그리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는 2파이까지 그리면 3번 그려진다는 소리야. 요거만큼 줄여놨으니까 3번 그려진다는 소리고 더하기 2를 하면 올리는데 이것도 헷갈리면 X축을 내려버리면 된단 말이야. 좀 잘 그리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X축 밑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리면 절대값 붙은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된다.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지. y = 2라고 만나는 점은 몇 개겠어? y = 2라고 만나는 점. y = 1은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되겠지.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도 문제를 바꿀 수 있겠지. y가 3이라고 하면 여기만 거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x가 2일 때는 접하는 거니까 여기가 접하는 거라는 걸 잘 생각해가지고 한 개씩만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어. 되겠어? 그 다음에 9번, 10번 하고 내가 몇 번 풀려고 했지? 그 다음에 그 11번까지 풀려고 했구나. 그래, 11번 보자. 자, 질문 없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봐봐. 볼 때는 또 아는 것 같은데 약간 풀려보는 거 그러니까. 자, 11번 보자. 왜? 가지개가 나왔다고? 네가 단 여기 언니 그거 어? 뭐가? 자, 11번. 아직? 나 지우개 있는데. 야 지금 어딨잖아. 나 그거 안 있어. 나 있어. 자, 11번. 11번 푼 사람. 11번 어렵지? 11번 조금 어려운데, 뭐,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만, 풀이를 알면은 쉬운데. 자, 11번 보자. 11번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해.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풀기로 할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점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시수 x에 대하여 f1 플러스 x 더하기 f1 마이너스 x가 0이다.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f 다시 x예요. f 다시 x, fx가 아니다. f 다시 x가 f 다시 x dx가 12일 때 f 사이값일 거예요. 근데 뭐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학도 눈치가 좀 빨라야 돼. 수학도 눈치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건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봐보면 몇 번 봐보면 눈치가 생기는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지.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가에도 보면 이런 좀 이상한 식이 써있어. 이상한 식이 f1 더하기 x 더하기 f1 마이너스 x가 0이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 이게 무슨 의미? 사실은 어렵게 막 설명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더한 거의 함수값하고 뭔가를 뺀 것의 함수값을 더하면 0이란 소리거든? 말 자체가?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가 보다. 어쨌든 기준이 1이라는 거야. 기준이 1. 그게 중요한 거야. 기준이 1. 이거 눈치채보자. 기준이 1이야. 기준이 1. 그렇다 쳐. 기준이 1이야. 근데 인테그랄을 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가운데가 어디고 가운데가? 1이요 1. 그거하고 관련 있는 문제야. 이게 바뀌면 못 푼다. 이게 바뀌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항상 그런 유형이야. 눈치가 이제 그럼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걸 일단 눈치를 까야 돼 일단. 자, 위에 가본 조건에서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1이 기준이 된다는 거야. 1이 뭔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나번 조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가운데 1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x 마이너스 x 똑같이 있지. 좀 x 대신에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x값에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야. x값 대신에 가장 쉬운 게 뭐야? 0이잖아 0. x 대신에 한번 0을 대입해봐. x 대신에 0을 대입해볼까? 그러면 어떤 식이 얻어져? f1 더하기 f1 이퀄 0이네? x 대신에 0 집어넣었으니까? 그치? 산수잖아 산수. f1 더하기 f1이 0이네? 뭔 말이야 그러면? f1이 0이네. 맞아? f1이 0이지? 일단 이거 됐어? 그 다음에 요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냐? 요 대목은 사실은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저걸 저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자 이거 한번 보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정적분 말고 그냥 부정적분으로 생각해 볼게. 범위 생각하지 말고.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 여기 이게 A에서 B까지라고 하자.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무슨 단위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야? 자,
우리가 정적분 할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라고 그러면 요거를 뭘 해가지고 A, B를 붙였어? 여기를 뭘 했어? 뭘 해, 뭘? 자, 씁니다. 이거 봐봐. 1에서 3까지 x제곱 dx. 이거 어떻게? 적분하면 불러봐. 3분의 1? x 세제곱 1에서 3까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얘는 얘를 뭘 한 거예요? 적분한 거잖아. 적분한 거.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 쳐봐. 이런 관계가. 그러면 얘를 적분한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만약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쳐봐. 근데 fx를 적분하니까 라지 fx가 됐다고 쳐. 라지 fx가. 그럼 라지 fx A에서 B까지로 하잖아. 그러면 A에서 B까지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얘기가 되나? 네. B를 집어넣은 거에서 A를 집어넣은 거 빼라는 얘기가 이 소리잖아. 이 소리.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이 낙원을 봐봐. 낙원을. 이렇게 써 있지. 오늘 이걸 보고 외워. 오늘 이걸 보고 외워.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f-x는 무슨 얘기야? fx를 미분했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f-x라는 얘기가 fx를 미분했다는 소리잖아. f-x는 fx를 뭘 해야 f-x가 돼? 미분해야 f-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얘를 뭘 하면? 적분하면 fx가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얘기는 아까 이 얘기는 다시 똑같은 거니까 이 얘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뭐로 변하고 마이너스에서 3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얘를 뭐란 거? 적분한 게 들어간단 말이야. 얘를 적분한 게 f-x를 적분하면 뭐가 돼? 얘가 되잖아. 얘가 이 식일 때는 됐어? 다시 이 식인 경우에는 자 인테그랄 어떤 식을 적분해라. 인테그랄 어떤 식을 적분해라. 그러면 적분한 식에 3에서 뭐 A에서 B까지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게 열로 들어가는데 문제에 f-x가 되어 있으니까 f-x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단 말이야. 자, 미분한 걸 적분하면 이거 떨어지면 적분한 거잖아. 이거 떨어지면 이걸 붙이면 미분한 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미분이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적분이잖아. 됐어? 네. 자, 다 지워볼게. 그러면 조금 이제 몇 번 보면은 아는데 처음에는 자 이거 다시 지워볼게. 자, 첫 번째 다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f1은 제로라는 걸 가해서 얻었어. 이거 됐지? 여기다 딱 넣을 때 그냥 0을 넣는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f1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f-x는 뭔가 뿌르는데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이 식을 적분한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식을 적분한 게. 맞지? 이 식을 적분한 게 들어가야겠지. f-x를 적분하면 그게 뭐요? fx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지? 근데 fx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니까 3을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걸 빼라는 소리 아니야. 이 얘기야. 맞아요?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라. 이거 나오면. 이런 모양 나오면. 됐어? 그러면 다시 또 지워. 또 지워. 계속 반복이야. 자, 이제 모양을 딱 봐. 모양을 보고. 자, 이제 이건 다 알았다고 치고 모양을 봐. 인테그랄 f-x 아하 미분한 거가 여기 써 있으니까 적분한 거를 마이너스에서 3까지 근데 얘를 적분하면 fx고 fx를 마이너스에서 3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니까 이 식을 딱 보고 바로 이게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어. 이렇게 되겠어? 되겠어. 자, 이 모양 나오면 꼭 외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모양 나오면 이거 모양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거 내가 이제 그 7월 모의고사를 몇 번 봤는데 저 문제를 봤는데 이런 거 잘 나오더라고.
인테그랄 f-x면 fx로 바뀌어서 3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바로 이게 된다.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고쳐. 그리고 얘를 접근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쓴다. 생각하면 이거지. 이거가 10이라고 했잖아. 이거가 10. 됐지? 그리고 아까 내가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1이 기준이 되는데 마이너스 1과 3이 써 있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1하고 3은 1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1에서 얼마만큼? 2만큼 떨어져 있지. 2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다른 거면 못 풀어. 이게 숫자가 다른 거면 문제 성립이 안 된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 나오겠어? 차이가 몇 만큼 차이나? 2만큼 차이 나지?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다르면 못 푸는 거예요.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봐. 다시 가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해. 무슨 식이 나와? x 3. 얘랑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나와? 2를 집어넣었어. 2. 3 나오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됐지? 조금 문제가 어거지 같긴 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숫자를. 그렇게 풀으라고. 됐어? 그러면 다 지워. 다시. 자, 문제 푸는 요령. x 대신에 모든 거니까 가장 쉬운 거 0을 집어넣으면 f1은 0.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12. 됐지? 그 다음에 기준점인 1로부터 3과 마이너스 1은 이만큼 차이가 나 있으니까 x 대신에 2를 여기다 다시 가에다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더하기가 돼. 이렇게가 된다. 됐지?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 두 식을 가지고 f3하고 f-1을 알 수 있겠지. a, b라고 생각하면 a 더하기 b하고 a 마이너스 b인 거잖아. 두 식을 더하면 f3이 두 개 있는데 12잖아. 그러니까 f3은 6이 나오고, 자 이게 6이라고 생각하면 f-1은 마이너스 6이고. 됐지? 네. 그 다음에 또 f1도 0이라는 거 구했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는 f4를 구하라고 했고 안 써먹은 게 있어. 안 써먹는 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fx를 여기다 적어볼까? fx는 최고차이 1인 3차함수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적을 수 있겠지. 문자가 a, b, c 3개가 필요한데 식이 3개가 있잖아. 네. a값, b값, c값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어두면. 자, f1부터 집어넣어보자. f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고 1씩. 좀 귀찮지만 f3을 집어넣어볼까? 3을 집어넣으면 6이라고 그랬잖아. 숫자는 좀 커지는데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6이라고 했고, 이거 20. 자, 이거 못 푼다고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거든. 자,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a, b, c 3개 있고 문자 3개 있으니까 풀 수가 있어. 자, 1식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1식은 마이너스 1. 숫자는 다 넘기고 문자만 이쪽으로 쓴단 말이야. 이 식은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2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1이요. 됐지? 세 번째 식은 a 빼기 b 더하기 c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거든? 이렇게 세 개로 정리했어.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이거 1식이고 이거 2식이고 이거 3식이라고 해보면 1식하고 3식이 모양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 모양이 비슷한데 1식에서 3식을 빼버려. 1식에서 3식을 빼버려. 왜냐면 a 더하기 c가 같이 있으니까. 빼버리면은 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니까 2b만 남고 b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b는 2라는 걸 얻었어. 됐어? 그 다음에 b가 2라는 걸 얻었으니까 2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으면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가 b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제 거의 다 왔다. 9a
여기가 6이니까 더하기 C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7이야. 됐지?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걸 빼. 8A는 마이너스 24, A는 마이너스 3. 됐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제로. 복잡하게 어렵게 했는데 A, B, C 값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fx는 우리 fx 구하려고 f4 구하려면 fx를 알아야 되니까 fx는 여기 식이잖아. 여기 식.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c는 제로니까 끝이 없어. 어렵게 했지만 끝에. 그러면 f4를 구하라고 그랬지. f4는 4의 3승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제곱이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8이고 4를 더하면 8이야. 그러면 72에서 48을 빼니까 24라는 1번 답 맞니? 1번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은 사실은 나 못 풀겠어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건 중학교 문제예요. 중학교 문제. 숫자가 복잡해서 그렇지. 중학교 문제는 문자 3개 있고 식 3개 있으면 찰만 계산하면 연립해가지고 답 나오는 거야. 이거는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숫자만 복잡할 뿐이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지. 이런 모양이 좀 종종 나와. 이런 모양이 종종 나오면 기준이 이 숫자란 말이야. 기준이 이 숫자. 기준이 1이라는 걸 생각해 주고 x 대신에 항상 0 같은 걸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 같은 게 간단하니까. 집어넣어 봄으로써 이제 하나 얻고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문자는 4개를 알아야 되는 건데 최고차이 1이라고 했으니까 3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식을 3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식을 3개를 만들면 하나는 여기서 구하고 아까 말했던 이 부분에서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돼 있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인테그랄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미분한 걸 적분한 거니까 자기 자신이지. 그치? 미분한 거를 적분했으니까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fx.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 속에 있는 거는 이거를 적분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시가 없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 나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걸 생각해. A에서 B까지면 A에서 B까지가 돼가지고 FB-FA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과 마이너스 1 차이가 2씩 나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풀면은 복잡할 거 없어. 식 3개 만들었으니까 풀면 되는 거예요. 됐지? 질문 좋아. 좋아 질문. 적분을 바꿀 때 상수하는 그런 상관이 없어요. 아 상수항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인데 상수항은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잖아. 부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 C를 붙이는데 정적분으로 갔을 때는 적분상수 C를 붙일 필요가 없다. 안 붙이잖아. 왜 안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에서 B까지라고 쳐봐. 그러면 FB 적분상수 C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뭐가 C가 있더라도 똑같이 C가 들어간단 말이야. 양쪽에. 같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 할 때 이렇게 x 3승 dx 이렇게 있을 때는 4분의 1 x 4승 하고 적분상수 C를 붙이라고 하잖아. 붙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정적분이 돼버리면은 1에서 2까지라고 정적분이 돼버리면은 선생님 왜 이거에다가는 C를 안 붙입니까? 이 얘기잖아 지금. 여기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잖아. C를 붙여봤자 1을 집어넣어도 C가 남고 1을 집어넣어도 C가 남으니까 빼면 C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가 아니라 이제 승민이랑 했는데 부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 C를 붙이고 정적분일 때는 C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붙인 거야. 좋은 질문이야. 또 없어요? 머리 아프지? 12번을 할까? 시간이 슬슬 되게 우리 6시까지는 할 거니까 조금만 12번 할게. 12번 우리가 11번까지 하고 이제 뒤로 다시 가라 그랬는데 12번 할게. 12번 머리 아파?
30초만 쉬어. 30초만. 숨 돌려봐. 30초만 쉬어요. 그러면 27번 할게. 27번. 확통 문제 봐봐. 27번부터 할게. 27번하고 12번 할게. 27번부터 가보자. 자, 30초만 돌려보고. 좋아. 언제라도 질문은 환영이고. 내가 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배우는 거고. 자, 27번 봐볼게. 27번 푼 사람. 맞은 사람. 27번. 맞았어? 자, 27번부터 보고 27번하고 12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한두 문제 못 풀었는데 오늘은 뭐 첫날이라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27번 보자. 숫자 000, 11, 22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곱이 여기가 중요해. 이웃하는 뭐야? 이웃하는 어디야?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에 수. 머리 아파. 선생님도 머리 아파 똑같이. 똑같이 머리 아픈데 자 다시 한번.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0짜리가 3개가 있고 1짜리 2개, 2짜리 2개가 있는데 뭔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붙어있는 거지. 숫자 2개라는 소리지. 숫자 2개가 모두 다 곱해봤을 때 모두 다 1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때는 되고 어떻게 할 때는 안 돼? 얘네들 조합을 생각하면 0과 0이 만날 수 있고 0과 1이 만날 수 있고 뭐 1과 1이 만날 수 있고 0과 2도 만날 수가 있고 1과 2가 만날 수도 있고 2와 2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된다는 소리야? 1과 2가 만나거나 2와 2가 붙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치? 맞아? 다시 7장의 카드를 막 나열을 하는데 이웃하는 2장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2개 붙어있는 애끼리 곱했을 때 1 이하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상관없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 돼버리니까 어떤 거든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이라면 내 옆에 1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 옆에 2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2는 거꾸로 말하면 2는 누구하고만 붙어 있어야 돼? 2는 0하고만 붙어 있어야 돼. 거꾸로 생각하면 2는 다른 애랑 붙으면 곱하면 2 되니까. 자, 좋아. 거기까지 좋다 이거. 그런데 지금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애가 누구야? 일단 가장 이웃하면 안 되는 애가 2지. 2가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러면 승민이랑 옛날에 우리 공부했을 때 이거 비슷한 문제가 뭔 문제냐면 이런 문제야. 봐봐.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내가 있고 동생이 있다. 이렇게 쳐봐. 6명이 있어.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어. 가족 사진을 일렬로 이제 앉아가지고 가족 사진 찍는다. 근데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엄마 아빠는 절대로 이웃하지 않게 찍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절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게 있어. 이웃하지 않게 않는 경우의 수.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요. 이웃하지 않게 않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게.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이것도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지? 자, 다시 복습을 해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항상 이렇게 푼다. 푸는 방법, 푸는 요령.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 알겠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 그리고 그 옆에 한 칸씩 사이가 비어 있잖아. 거기다가 엄마 아빠를 앉혀. 절대로 못 붙겠지, 둘이. 절대로 못 붙겠지.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는 외워. 뭐 적어도 하면 6번 하듯이 외워.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는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배치를 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를 그 사이사이에다 넣으면은 절대로 이웃하지 못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2와 2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지. 곱하면 4되니까. 그 다음에 1과 2도 이웃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는 0이지. 0은 이웃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웃해도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나, 동생 6명이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웃해도 되는 나머지 4명을 모두 다 안 쳐. 4팩토리얼. 그러면 4개가 이렇게 쓰고 옆에 공간이 몇 개가 된 거? 5개가 생긴다.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5개 중에 아무데나 2군데 들어가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4팩토리얼 곱하기 5p2란 말이야.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나요? 네.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나, 동생 6명 있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둘 다 옆에 붙으면 안 돼. 그러면은 붙어도 되는 애를 먼저 앉히고 4팩토리얼 그 사이사이 5개의 공간에 아무렇게나 앉으세요 하면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지. 엄마, 아빠가. 절대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이 문제 의용 문제야.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0, 0, 0, 1, 1, 2, 2가 있는데 곱해가지고 1 이하가 되려고 하면 일단 2는 이웃하면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1도 왠지 2하고 좀 그래. 그러니까 1과 2를 그냥 제외를 하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가 0이잖아. 0은 어차피 곱해봤자 0이니까. 그래서 0, 0, 0을 고정을 해. 자 0, 0, 0 3개를 배치를 하면 아까 4명을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빠, 누나, 나, 동생 하면 4팩토리얼이었지. 4팩토리얼 기억나지? 그러면 0, 0, 0 3개를 배열하는 건 3팩토리얼인가? 3팩토리얼 같은데 3팩토리얼이 아니라 1개야. 1개. 왜 그래? 얘하고 차이가 뭐야? 얘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오빠, 누나, 나, 동생이 다르니까 4명이 배치하는 게 다 다르잖아. 그런데 여기는 0, 0, 0 똑같잖아. 여기 뭐라고 써있어?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순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순열이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4P 4지. 얘는 뭐야? 조합이 되는 거야. 조합이.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3P 3인 거야. 3C 3인 거야. 3C 3. 그래서 한 가지요. 알겠어? 0, 0, 0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3팩토리얼인 건데 0, 0, 0 똑같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3C 3이요. 한 가지밖에 없어.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되는 0, 0, 0을 그냥 배치해. 이게 몇 가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0, 0, 0 배치하는 거는 그러면은 공간이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셋, 4개가 생긴다. 4개가 생기는데 여기다가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는 2부터 넣잔 말이야.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는 2부터 넣자고. 4개의 공간에다가 이 2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4인데 여기 P가 들어가야 돼. C가 들어가야 돼. 여기도 C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2, 2가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이 되면 4P 2인 거요. 아까 여기는 5P 2였지. 엄마 아빠가 구별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순열인 거지. 여기는 조합인 거고. 그래서 4C 2. 그러면 만약에 2하고 2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봐. 이 경우의 수가 4C2라는 거지. 0을 3개 배치하는 건 한 가지고 그리고니까 1 곱하기 이거야. 1 곱하기 이거. 그러면 2까지 배치했네.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머지 2개의 공간에 뭐가 들어가? 1, 1이 들어가야 돼. 1, 1이 나머지 2개의 공간에. 그러면 1, 1끼리는 붙어도 돼, 안 돼? 곱해가 1이니까 붙어도 되지. 그러니까 1과 1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돼. 세 칸에 여기는 비워놓고 여기 이 칸들은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야.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1, 2를 나머지 2칸에다 넣어야 되는데 1과 1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한 군데 다 몽탱이로 2개가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 왜냐면 둘이 곱해도 1이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한 가지, 여기만 다 들어가는 한 가지, 여기만 다 들어가는 한 가지. 3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답이야. 됐어? 그러면 42가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 돼가지고 6, 3, 18가지. 이게 답이야. 5번. 됐어? 네. 다시 간단히만 정리해볼게. 자, 이 문제를 보고 이게 기본 문제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이게 기본 문제. 이거를 이게 조금씩 어렵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웃하는 두 장의 카드가 적힌 수의 곱이 모두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모두 1 이하. 곱해가지고 1 이하가 되려면 왠지 2가 문제가 되고 1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2와 1 문제가 안 되는 애들부터 배치를 하자 이 말이. 문제가 안 되는 애들. 아까 말했듯이 엄마와 아빠가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웃해도 되는 애. 문제가 안 되는 애. 이웃해도 되는 애가 문제가 안 되는 애잖아 여기서. 뭐 붙어도 상관없는 애들끼리만 먼저 배치를 하잔 말이야. 붙어도 상관없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000은 붙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얘네들끼리 배치를 하자. 원래는 3팩토리얼인데 같다고 했으니까 3C3. 그래 한 가지. 여기는 4팩토리얼인 거고 4P4인 거지. 그러면 네 가지 공간에 이제 여기 숫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네 가지 공간에 집어넣기만 5가지 공간에 2명 집어넣기만 하면 끝났는데 하나 더 생각해야지. 1과 2의 관계. 그래서 2부터 먼저 여기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아무 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2부터 먼저 집어넣자는 말이에요. 왜냐면 1은 붙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2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4개의 공간에 아무 데나 두 군데 들어가라.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42.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는 1, 1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경우 해서 곱하면 18. 됐지? 질문.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게. 12번이었나? 12번. 12번 풀잖아. 12번은 사실 못 풀어도 돼. 못 풀어도 된다기보다 못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 다음에는 풀 수 있도록 하자고.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4점짜리 집에 가서 오늘 일요일 날은 숙제가 모의고사 푼 거 다시 정리하라고 했잖아. 노트, 승민이 노트 잘하고 있지? 언니 알려주고 노트 만들어가지고 문제 풀어. 똑같이 다시 풀어봐. 알았지? 오늘 해. 오늘 숙제요. 집에 가서 알겠지? 오늘 했던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잖아. 잘 모르겠으면 단톡방에 카톡 보내. 네. 됐고. 자, 12번.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과 자연수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0보다 적다. 나는 절대값 더한 게 10점보다 적다. A21. 자, 등차 수열의 21번째 항이 24보다 크고 29보다 적을 때 m의 값을 구하라. 지금 객관식이지? m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밑에 답까지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 잠깐만. 저렇게 되어 있어. 자, 풀어보자. 사실은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차근차근 보자. 등차수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가번부터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얼핏 보면 등차수를 합내는 공식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여기 또 왜 K는 알겠는데 또 왜 2n 플러스 1이야. 피곤하게.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한번 잘 모를 때는 수열에서 잘 몰라. 수열에서 잘 모를 때는 항상 어떻게 해보라고?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해보는데, 대입이라는 게 뭐야? K,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야? AK는 이제 AN이지. AN 대신에 K로 들어간 거야. K가 1부터니까. 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뭐?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2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시그마니까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그 말이지? 네. 자, 가번을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런 거 풀면 잘 몰라.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입을 해봐. 대입을. 자, 이걸 대입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 K가 1부터 2m 더하기 1까지 AK잖아. 이것만 한번 써보자고. 이것만. 자, 이거 전개해봐. 전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전개하면 K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2m 플러스 1까지 한까지의 합이란 소리지? 그걸 한번 적어보자고. 잘 모르겠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A1, A2 몇 개만 적어보자. M이 뭔지도 모르니까 언제까지 적을 수는 없고 A3 해서 갔다고 쳐. 가가지고 A
2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라는 소리인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뭔가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써볼까? 앞에 거를. 자, A의 2m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그 전에는 뭐야? A의 2m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이거보다 하나 적은 거겠지? 하나 적으니까 이걸까? 네. 응, 맞지? 하나만 더 적어보자.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도 몰라.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알아? 다 몰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전 거는 뭐야 그러면? A의 2m이니까 A의 이거보다 하나 적은 거 2m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그게 0보다 적대. 여기 0보다 적다고 그랬잖아. 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거 한번 공부해서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했다고 쳐봐. 1부터 10까지 더했어.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나오지? 우리 이거 잘 알잖아. 이거 55 나온다. 근데 55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1부터 10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차 수열인 경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 등차 수열인 경우 어떻게? 이거 가우스가 옛날에 했던 방법이라고 했잖아. 가우스가 승민이 때 내가 얘기했잖아. 가우스가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라 가우스한테 했더니 1분단대를 풀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기억나? 1부터 100까지 더한 다음에 거꾸로 100에서 1까지를 더해서 같이 다 더하면 모두 다 100일이 돼가지고 이런 거 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얘기야. 사실은 등차 수열인 경우에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는 게 다 똑같아. 여기가 9지 여기가 8이지.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 더하기 10이지. 이렇게 더하면 2 더하기 9지. 이렇게 더하면 3 더하기 8이지. 이게 다 똑같아. 왜 똑같아? 이만큼 커진 것만큼 이만큼 작아질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만큼 커진 것만큼 공차만큼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55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55. 왜? 1하고 10을 더하면 11이잖아. 11. 그런 쌍이 5쌍이 있을 거 아니야. 1부터 10까지, 10까지니까 2개씩 짝을 맺으니까 10개가 아니라 5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1이 5개 있으니까 55다.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만 보자. 다시 승민아 연습. 승현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자 A11까지 더했다고 쳐봐. 그러면 자 봐봐. 잘 봐. 이거 중요해. 얘랑 더해서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더 쉬운 거보다 더 쉬운 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라고 해봐. 이거를 방금 했던 방법으로 생각해봐. 하나 더 해야겠다. 하나 더. A7까지 해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하고 더한 것하고 같지. 이렇게 더한 것도 같지. A3하고 A5를 더하면 얘하고 얘 사이에 가운데 얘가 있잖아. 얘가 뭐라고 그랬어? 평균이라고 그랬지. 평균. 그러면 이걸 2로 나눈 게 얘가 돼. 맞아요? 얘랑 얘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합이 맨 처음 거하고 맨 마지막 거는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란 말이야. 가운데 있는 거 2배. 가운데 있는 거 2배란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등차 중앙 얘기잖아. A하고 X하고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더하기 D 하면 같은데 A 더하기 D가 X고 X 더하기 D가 B인데 여기서 X를 여기서 D를 생각하면 이것도 빼주면 A-X는 X-B랑 같아서 X는 2X는 A 더하기 B하고 같으니까 X는 2분의 A 더하기 B랑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뭔 말이야?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 수학 100점 맞고 영어 90점 맞으면 평균이 95점이란 말이야. 100점 더하기 90점, 190을 2로 나눠서 95잖아. 앞에 거, 뒤에 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등차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A1하고 A8을 더하면
가운데 있는 게 1하고 7하고 더하면 8이지 8. 8의 반절 A4가 된단 말이에요. 8의 반절. 얘도 A4, 얘도 A4, 얘도 A4란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가 이해돼? 자, 그러면 하나만 하나만 연습 한번 해보자. 빠르게. 자, 이해했다고 치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거는 3하고 9지. 더하면 12지. 2배에 6. 더하면 10이니까 그거의 반절에 A6짜리를 2배 한 거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뭐 이렇게 있겠지. 이해돼? 여기가 5, 6, 7, 8이라고 하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있네. 네 쌍 있네. 곱하기 4 하면 이게 답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쌍이 4개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와봐. 이거 이해하면 이제 쉬워. 이거 이해하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 봐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지. A1, A2, A3에서 끝이 A, 2n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이거랑 이런 것들 다 똑같지? 다 똑같은데 A1하고 A, 2n 플러스 1이니까 아까 3하고 9였으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였잖아. 그것의 2배였잖아. 이해돼? 1하고 2n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n 플러스 2인데 그거를 반절로 나눈 n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이거의 2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잘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다 쉬운 거부터 해보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거 세 개를 더했다고 쳐봐. 세 개를 더하면 끝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등차 수열일 때 얘기야. 등차 수열일 때 얘기요. 끝에 거 두 개를 더하면 3, 8, 4의 2배란 말이야. 왜냐면 A3 더하기 A5를 2로 나누면 가운데 거잖아. 등차 중앙. 그러니까 얘가 1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등차 수열인 경우에 처음부터 쭈르륵 더하면 첫 번째 거하고 맨 마지막 거의 합은 그것의 가운데 있는 것의 2배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찾아? 3하고 5하고 더한 거의 반절이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면 이렇게 더하면 A4가 2개 있는 거란 말이에요. A4가 2배. 그래서 이거는 3, A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얘기야. 조금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이제 이것만 알면 그 다음은 쉬워. A1, A2, A3 해가지고 땡땡 해가지고 A, 2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면 이게 등차수열 합이잖아.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면 뭔가 가운데 있는 것의 2배인데 가운데가 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과 2n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2n 플러스 2가 되고 그거의 반절. 아까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의 반절 4였잖아. 그거랑 똑같이 1과 2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2가 될 텐데 그것의 반절인 n 플러스 1 번째 항의 2배란 말이에요. 얘랑 더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렇게 더해도 하나 커진 것만큼 적어주고 얘도 이거지. 뭐 그렇다 쳐.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몇 개 있다는 소리지. n개 있다는 소리지. n개. 이런 게 n개. n은 뭐예요? n은 자연수지. n은 자연수. 이렇게 있겠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하지만 부호만 알면 되니까 더 할 거 없어. 근데 그게 0보다 적다고 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 자연수지. 플러스지. 얘 플러스지.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가 음일까? 양. 그래야 나오지. 됐어? 네. 다시. 첫 번째 다시. 빨리 할게. 다시 A1, A2, A3 해가지고 A, 2n 플러스 1까지 합이다. 이건 알잖아. 이거 좀 정리한 거잖아.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 이게 나와서 그래. 이게 그거야. 이게 좀 짜져 있는 거야. 짜져 있는 거. 여기 지금 모양이 비슷하잖아. 여기.
모양이 그렇게 해서 그거 엮으려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다시 A1, A2, A3 해가지고 A, EN 플러스 1까지 합이 이거 지금 시그마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건데 이거를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0보다 적다는 걸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부호를 알려준 거야. 부호. 이거 부호야, 부호. 0보다 적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계산식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부호를 얻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 붙어있다는 건 부호에 예민한 거지. 절대값은 부호에 예민한 거잖아.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이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제 플러스가 되고 언제 마이너스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식이 이퀄 뭐가 아니라 0보다 적다잖아. 0보다 적다. 부호만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한 거야.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합내는 공식에다 넣어도 돼. 합내는 공식. 그래서 부호를 찾아도 똑같은 얘기야. 근데 나는 이게 쉬울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방법도 있어. 이걸 이렇게 해도 돼. 승민아 이거 이렇게 해볼까? 공식 해가지고 이거 등차수열의 합내는 공식 쓰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2분의 항수 2n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이게 쉬우면 이거 해. 이거 똑같은 얘기야. 등차수열 합내는 공식 2분의 2n 플러스 1 초항은 k가 1일 때니까 a1이라고 하자. a1 모든 항수가 뭐 점수라고 했고 a1 그 다음에 n번째 1일 때는 이것도 복잡하네. 2n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초항한 거고 이거 마랑한 거거든. 마랑 2n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2n n-1 지잖아 공식이. 그래서 2m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호 생각해도 0보다 적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뭐 0보다 크다. 이거 양수고 이거 m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양수고 양수고 하니까 얘가 뭐가 양수다 해도 되거든. 같은 얘기인데 나는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또 어떤 중요한 얘기도 있는 거 같고. 다시 A1, A2, A3 해가지고 A, EN 플러스 1까지 합인데 부호만 생각하는 거니까 뭔가가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얘가 가운데 있어 보이잖아요. 이 근처에 얘가 1부터 EN 플러스 1까지니까 그래서 A1부터 AEN 플러스 1까지 합이라는 거는 끝에 거가 1과 EN 플러스 1의 합인 EN 플러스 2의 반절인 N 플러스 1의 2배. 그러면 그런 쌍이 몇 개가 나온단 말이야. N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가 0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연수잖아. 몇 쌍이니까 자연수. 2도 자연수. 그러면 얘만 가운데 있는 얘만 해설에는 이렇게 안 나와.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적다는 거지. 됐어? 됐지? 응, 됐지. 근데 공차가 5라고 그랬어. 모든 항이 정수라고 그랬고. 됐지? 그러면 뭔가는 모르겠는데 나를 보니까 여기 가운데 얘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a 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 큰 숫자라고 생각해봐. 얘가 한 뭐 10 정도 된다고 쳐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음수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라고 쳐봐. 그러면 나번식이 성립을 하겠니? 왜냐면 마이너스 10이면 절대값 붙이면 10대잖아. 뭐 이거 다 양이잖아. 지금 절대값 붙이면 다 양이잖아. 양이나 음이나 상관없지. 근데 뭔가를 더해가지고 13보다 적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숫자가 크면 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해보잔 말이야. 작은 거부터. 정수라고 그랬잖아. 대입을. a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라고 1일 때 해보잔 말이야. 됐어? 자, 다 지운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지?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속에 있는 걸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이제 봐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잘 보면 a n 플러스 2랑 하고 그 다음에 a n 플러스 2항이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는 a m항이 나와 있지. 그러면 a n 플러스 1하고 이거 다음 번째 항이지. 이거 전 번째 항이지. 근데 공차가 얼마라고? 5라고. 그러면 여기보다 5가 크다는 소리고 5가 작다는 소리지. 됐어? 거의 다 푸는 거 같지? 그러면 왠지 자, a n 플러스 1이 0보다 적다라고 그랬어. 가족권 좀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엔 0보다 적다는 거 알려준 거야. 그러면 a n 플러스 1이 0보다 적은 정수라고 그랬잖아. 모든 항이 정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해보자고. a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a n 플러스 2는 얼마요? 얘 다음 번째 항이지. 공차가 5니까 4야 4. 그러면 a m은 마이너스 6이지.
그치? 그러면 이 시계도 한번 넣어보잔 말이야. 저기 성립하는지. 요 시계도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4니까 6, 1, 4잖아. 절대값 붙이니까. 6, 그러면 11이지? 11. 13보다 적네? 성립. 일단 성립. 일단 성립. 몇 개를 해보자고. 1번. 자, 2번. 이번에는 a n 플러스 1이 될 때까지 해보자고. 몇 개.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 번째 한 얘는 얼마? 공차가 5라고 했잖아. 3. 얘는 마이너스 7. 그러면 7 더하기 2 더하기 3이네. 절대값 붙이면. 그러면 12네. 됐지? 이것도 성립. 13보다 적으니까. 이것도 일단 성립. 됐어. 하나만 더 해보자고. 세 번째. 안 될 때가 이제 11 나오고 12 나왔으니까 왠지 13 나올 것 같지.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적은 거. 이번엔 마이너스 3을 해보자고. 그러면 다음 번째 항은 2. 얘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8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3이 돼버리네. 13보다 작다? 안 되지?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만 더 해보자. 다른 것도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이번엔 am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일 때 해보자. 그러면 am 플러스 2는 얼마? 공차가 오니까 1. 얘는 마이너스 9. 9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4. 아, 하나씩 커지는구나. 하나씩 커지는 걸 알겠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 밑에는 다 안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자, 여기까지 다 왔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다시 말해. 이거 다 지워버릴게.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일 때만 된다는 얘긴데. 됐어? 근데 지금까지 안 써먹은 게 있어. 지금까지 안 써먹은 거. 이거. 이걸 안 써먹었어.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푸느냐? 해설을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자, 1번 여기다 그냥 할게. 1번일 때, 2번일 때 아까 이걸 다시 쓰는 거야. am 플러스 1이라는 게 am 플러스 1인 게 마이너스 1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만 지금 성립한다는 거지. 두 가지만. 그랬을 때 am은 아까 뭐였어? am 플러스 2는 여기 얼마였어? 공차가 5라고 그랬으니까 4. 여기는 3. 자, 여기 하나만 해보자. 공차가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7인데 뭔가는 모르겠는데 일반항에 A21이 있는데 뭔가 숫자가 24하고 29 사이에 뭐가 걸린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어.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겠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거 다 지울게. 오른쪽으로 가보자고. 자, 그냥 산수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번씩 가자고. 자, 마이너스 1 다음에 4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뭐야? 9. 그 다음에 여기 왔네. 그 다음에 34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24하고 29 사이에 걸려있지가 않지. 그 이퀄이 없지. 요거 다 안 되네. 이럴 때는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럴 때는 안 돼. 그러면 딱 하나로 확정이 됐네. 얘도 만나보자고. 3, 그 다음에 8, 13, 18, 23, 28, 33 이렇게 나가는데 딱 걸린 게 있네. 딱 걸린 게. 이거 딱 걸렸지. 네. 여기 딱 걸렸지. 28이 딱 걸렸지.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가 A 21 됐지? N값 구하라는 소리 여기 있지? N값? 자, 거꾸로 가자. 거꾸로 21 A 20 A 19 18 17 16 15 아니 16 잠깐만 21 20 19 18 17 16 15 이게 15지? A 15 여기가 A 14지? M이 A 14 M이 A 14 14
됐어? 네. 몇 시 됐어? 아, 6시 좀 넘었네. 자, 이제 다시 정리해볼게. 마지막. 문제 푸는 요령을 보자고. 자,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할 것 같아. 30초만 얘기할게. 30초만.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에서 뭐 이걸 만족하라. 자, 이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절대값 더한 것이 식당보다 적다. 절대값 나오면은 부호에 예민하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따지는 거다. 첫 번째 문제 가에서는 어떤 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0보다 적다니까 이거 부호를 알려준 거라.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처음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눈치가 빨라야 돼 수학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저 시그마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2M 더하기 1까지 더한 건데 등차 수열일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항상 맨 처음 거하고 맨 마지막 거. 맨 처음 거하고 맨 마지막 거를 더한 것의 쌍들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를 이용하는데 아까도 잠깐 했지만 A3에서 A4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키울게. A99까지 이렇게 더있다 쳐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뒤에 거 3하고 99니까 102란 말이에요. 102. 그것의 반절 51. 번째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그것의 2배란 말이에요. 이게 한 쌍의 개수가 한 쌍이. 그런 쌍이 몇 개 있는가를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쌍이 몇 개 있는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AN, A1, AEN 플러스 1이니까 A 두 개를 더한 AEN 플러스 2의 반절 AN 플러스 1 이것의 2배 등차 중앙이니까 그거가 이 각각의 합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합들이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 뭐 계산해보면 뭐 M개인가 있을 거야. 근데 계산할 필요도 없어. 자연수고 부호만 알면 되니까 0보다 적다고 했으니까 아 얘가 0보다 적구나. 근데 잘 보니까 아 이런 또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짜져 있구나. 그래서 얘가 부호가 0보다 적다는 걸 생각하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13보다 적으려면 숫자가 크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차근차근 넣어보면 잘 모를 때는 대입해보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아까처럼 대입해봐가지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등차가 5라는 것으로부터 여기를 한번 찾아본다. 딱 절묘하게 24하고 29를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안 되게 해놨잖아요. 그건 첫 번째 건 안 되게 28일 때만 되게.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찾아주면 n값이 찾아진다.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으야.